너바분 배짱이 너바입니다. 오늘은 일러스트리우스라는 모델을 가지고 작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기본 생성부터 하이레즈 픽스, 지난번에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질문 주셨던 아웃페인팅을 통한 이미지 확장으로 제가 원하는 이미지 사이즈로 마지막에 마무리까지 해볼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일러스트리우스 모델이란 뭐냐면 SDX 모델에서 파생된 오픈소스 모델입니다. 좀 더 애니메이션 캐릭터나 애니메이션적인 연출 같은 것들을 다이나믹하게 완성도 있게 할 수 있게끔 파인 튜닝된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기존의 스테이블 디퓨전, 특히 SDXL까지만 해도 손이 개선이 많이 안 됐었는데 일러스트리우스 정도 봐서는 거의 이제 손의 기형이 많이 사라졌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굉장히 완성도 높은 일러스트레이션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일러스트리우스 이 모델의 강점 중에 하나는 여러 가지 작품들이나 만화 캐릭터들이, 그러니까 데이터 학습량이 많기 때문에 로라가 없이도 프롬프트를 잘 입력해주면 특정 만화 캐릭터들을 표현을 해줄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방대한 여러 가지 이미지들을 학습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튼 이 모델로 작업을 해볼 거고요. 제 영상을 처음 접하셔서 스테빌리티 매트릭스랑 컴퓨어가 없으시다면 카드를 띄워 드릴 테니까 설치를 하시고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시작을 해볼게요. 빈 화면부터 시작을 할게요. 더블 클릭해서 샘플러, K 샘플러라고 검색합니다. 주고요. 그리고 CH만 써도 나오는 로드 체크포인트 보내주고요. 자, 여기서 모델을 오늘 사용할 것은 일러스트리우스 중에서 저는 제니지믹스 K 웹툰이라는 모델을 가져왔습니다. 이 모델은 어디서 봤냐면 Cbit AI에 들어가셔서 모델 카테고리로 가시면 필터에다가 일러스트리우스를 걸어 체크 포인트라고 써 있는 것 중에서 IL 이렇게 일러스트리우스 표시가 되는 것들 중에서 그림체가 마음에 드는 걸 다운로드 하시면 됩니다. 다운로드 하신 거는 모델스 폴더로 들어가서 스테이블 디퓨전 폴더라고 있어요. 여기 들어가서 저장을 해주시면 지금 보시는 로드 체크포인트 노드에서 로드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모델에 연결해주고요. K 샘플러에서 파지티브를 끌고 나옵니다. 크립 텍스트 앤 코드 노드를 꺼내주시고요. 얘는 초록색, 빨간색입니다. 그리고 클립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로드 VAE, VA는 SDXL VA를 사용합니다. SDXL 파생 모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VA를 연결해 줄 건데 레이턴트에서 끄고 나가면 VA 디코드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 VA를 꽂아주세요. K 샘플러에서 레이턴트 이미지가 있죠. 이거는 이제 이미지 해상도를 정해주는 부분이기 때문에 MT 사이즈라고 치면은 SDXL MT 레이턴트 사이즈 피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꺼내서, 이거는 이제 컴PUI 에센셜스라는 커스텀 노드를 설치하시면 나오고요. 레이턴트를 끌고 가서 레이턴트 이미지에 연결해주고요. 지금 커스텀 노드 설치하는 방법을 혹시 모르시는 분들은 컴퓨어의 매니저를 설치했을 경우에 매니저를 눌러서 커스텀 노드 매니저 들어가서 필요한 커스텀 노드를 검색하셔서 인스톨 하시고 리스타트 하셔서 따라오시면 되겠습니다. 이미지 해상도는 SDXL 기반에서는 기본적으로 1024 곱하기 1024가 기본 해상도인데 일러스트리우스는 1536에 1536이 기본 해상도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이즈 피커로 그냥 하셔도 되는데 좀 더 나는 크게 뽑고 싶다 할 때는 가로 세로 값을 오버라이드 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1536 이렇게 하시면, 자, 896에 1151 선택하고 1536을 세로 값에만 입력하면 가로는 896인 채로 세로 값을 1536으로 쓰겠죠. 이런 식으로 입력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살짝 밀어놓고 클립 셋 라스트 레이어는 노드를 꺼내줍니다. 요거를 클립을 여길 거쳐가게 만드세요. 탑의 클립 레이어를 -2 해줍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생성할 때 프롬프트가 과도하게 해석되는 거를 방지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 클립 셋 라스트 레이어는 이 일러스트리우스 모델에서 기본적으로 이 -2를 이제 추천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택해서 쓰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지에서 끌고 나가서 세이브 이미지 해주고요. 파일 네임이랑 정해주면 되겠죠. 뭐 IL 역슬래시 하면 앞에가 폴더 이름이 되는 거고요. 뒤에가 파일명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기본 구조가 완성이 됐고요. 여기에 K 샘플러 안에 설정값을 살짝 말려줄 건데 스텝 수를 30 정도 주고 CFG 스케일을 3 정도 주겠습니다. 샘플러 네임은 DPM++ 2M 카라스 이렇게 쓰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상태에서 프롬프트를 입력하면 이미지 생성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츠네미쿠 프롬프트를 GPT랑 같이 만들어 놨는데요. 컴퓨터에 리모컨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거 바로 올리면 한번 Q를 누르면 4장이 뽑아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생성이 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제 프롬프트를 잠깐 뜯어보면 이제 키워드 나열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덴브루 태그 방식이라고 하는데요. 마스터피스랑 베스트 퀄리티까지는 내가 좋은 퀄리티로 이미지를 뽑겠다는 뜻이고 그다음에 씬에 대한 프롬프트를 이렇게 나열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원걸 여자 한 명의 하츠네 미쿠 나올 거고 롱 아쿠아 헤어, 뭐 트윈 테일스, 퓨처리스틱 아웃핏, 마이크로폰, 스테이지 백그라운드, 스팟라이트 이런 식으로 다이나믹 포즈, 스마일, 비브런트 컬러스, 풀 버디 이 씬이 이렇게 키워드로 다 설명이 되는 거죠. 이 씬이 이런 프롬프트로 만들어진다. 근데 네거티브 프롬프트에 퀄리티 프롬프트가 들어가 있고요. 기본적으로 일러스트리우스나 폰이나 이런 애들은 좀 야한 게 좀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Not Safe for Work라는 NSFW 키워드를 꼭 네거티브에 넣고 쓰는 게 좀 나으실 거고요. 안 그러면은 이제 구체적인 프롬프트 지정 안 해주면 가끔 캐릭터가 벗고 나온다던가 뭐 야한 걸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요거를 꼭 적어주셔야 그런 게 좀 방지가 되겠습니다. 워터마크나 로고 뽑혔을 때 보고 싶지 않은 것들 적어주고 있고 보고 싶은 것들 적어주고 있고 이렇게 간단하게 프롬프트 작성되고 있고요. 간단하게 작성한 거에 비해서 퀄리티가 꽤 잘 나오고 있죠. 이렇게 보면 이제 896에 1536인데도 얼굴 쪽에 디테일이 떨어지고 있어요. 손도 살짝 망가지고 있고요. 이거는 왜냐면 이 씬 전체로 봤을 때 캐릭터가 전신 이상으로 잘 뽑아주고 있긴 한 비중이 너무 비율이 이렇게 됐을 때는 영역이 너무 작기 때문에 망가지는 거죠. 자주 하는 업스케일을 또 해줄 겁니다. 이 워크플로우를 이 상태에서 컨트롤 누르고 드래그해서 다 선택하고 우클릭한 다음에 Add Group for Selected 노드를 선택해서 그룹을 만들어 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를 Basic 해서 기초 생성으로 넣어주고요. 다음 다시 컨트롤 드래그해서 컨트롤 C 마우스 있는 부분에 컨트롤 V 하면 가끔 이렇게 복사가 안 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는 브라우저 리프레시를 한번 해줍니다. 선택하고 컨트롤 C 마우스 있는 쪽에 컨트롤 V 하면은 복사가 되고요. 이제 여기서 얘를 엑셀 하이레스 픽스 이렇게 적어줄게요. 그럼 이제 업스케일 할 거란 소린데요. 굳이 이렇게 그룹을 나눠서 여기서 이쪽에서 업스케일이 되는 워크플로우를 따로 만드냐? 워크플로우를 안 하고 초안용으로 빨리빨리 돌려서 마음에 드는 결과물을 보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하이레픽스 걸려 있으면 귀찮기 때문에 따로 나눠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얘는 위에 거는 바이패스 시켜서 비활성화 해놓을 거니까 바이패스, 패스트 그룹 바이패스라고 있습니다. 얘를 꺼내주고 색깔 노란색 제일 잘 보입니다. 이거를 이제 그룹마다 복사해서 달아주세요. 그러면 편하게 쓸 수 있고요. 이 화살표 버튼 누르면 여기로 가집니다. 누르면 여기로 가지고요. 네, 그래서 이제 버튼 눌러서 얘는 이제 비활성화 시켜주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업스케일로 만들어야겠죠. 이미지가 생성된 거를 키워서 디테일을 올려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VAD 코드 다음부터 작업을 하면 되는데요. 더블 클릭하고 업스케일 하면은 유징 모델이라고 있어요. 꺼내주고요. 그다음에 업스케일 모델 끌고 나가고 업스케일 모델 로더 꺼내주고요. 업스케일 모델은 Real Web Photo Net2라는 업스케일 모델 쓰겠습니다. 이렇게 검색을 하면 허깅 페이스에 올라와 있고요. 올라와 있는 거를 다운로드 받아서 저장을 어디다 해주시냐? 모델스 폴더에서 ESRKN이라는 폴더가 있어요. 저장을 해주시면 컴피에서 브라우저 리프레시 한번 하면 로드 업스케일 모델에서 참조하는 경로가 저기이기 때문에 로드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요거 두 개를 이제 꺼냈잖아요. 얘는 이미지가 들어가면 4배 업스케일 하겠다는 뜻입니다. 이 모델 알고리즘을 통해서. 그래서 디코드된 이미지를 여기다 꽂아주고요.
그럼 이제 4배가 됐잖아요. 4배 가지고 작업하면 V램이 많이 필요하거나 과부하 걸릴 수가 있으니까 조금 다운 시켜야 돼요. 또 업스케일 하면은 이미지 바이라고 있습니다. 업스케일 이미지 바이 노드를 꺼내세요. 4배 된 거를 꽂아주고요. 여기다가 0.5 할 건데, 일러스트리오스는 기본적으로 해상도가 좀 크잖아요. 1536이면은 1024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0.5 하지 말고 0.4 정도 할게요. 그리고 니어레스트 이그젝트 말고 랭조스라는 걸 써주겠습니다. 정확하게 이게 랭조스라고 읽어야 되는 건지 잘 모르겠지만 GPT는 그렇게 읽으라고 했기 때문에 읽는 거고요. 혹시라도 그게 아니야, 배짜가 이렇게 읽어야 돼 하고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요거를 이제 이 샘플러가 한 번 더 작업을 해줘야 됩니다. 뒤로 이렇게 샘플러를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카피하고요. 그다음 이거를 여기다 레이턴트 이미지에 넣어줘야 돼요.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끌고 나와서 VA 인코드 해줄게요. 그 다음에 여기 인코드에서 레이턴트를 가져가서 꽂아줍니다. 자, 이렇게 하고요. 프롬프트는 앞에 있는 거를 그대로 가져올게요. 그대로 연결해 줄게요. 그 다음에 모델도 똑같이 이렇게 갖다 꽂아줍니다. 그리고 레이턴트 VA 디코드 나왔죠? 그러면 VA를 이렇게 갖다가 꽂아줍니다. 그리고 여기 VA 인코드에도 꽂아줍니다. 그리고 샘플러 안에 세팅 값을 살짝 만져야 됩니다. 디노이즈를 0.3 정도, 스텝수를 한 20 정도 주겠습니다. 고해상도 보정 워크플로우가 완성됐습니다. 2패스 하이레즈 픽스입니다. 1패스, 2패스 이렇게 해서 세이브 이미지를 가져오세요. 컨트롤 C, 컨트롤 V를 가져오고 이미지를 연결해 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업스케일이 됐을 때 내가 디테일을 얼만큼 더 살릴지 말지를 결정해야 되기 때문에 비교할 수 있는 노드를 꺼냈겠습니다. 이미지 컴페어러. 이거는 RG3 conf라는 커스텀 노드를 설치해야 됩니다. 설치를 하고 컴페어러를 꺼내서 디코드 단에서 A, 디코드 B 생성한 거, 하이레즈 픽스한 거 2개를 연결해서 보겠다는 거죠. 이렇게 하고 나면 하이레즈 픽스 워크플로우가 완성이 됐습니다. 이렇게 딱 놓고요. 그다음에 이 그룹을 우클릭해서 fit group to nodes 하면 이제 이 노드가 걸쳐 있는 부분이 다 이제 걸려져야 되는데 애매하게 걸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대충 당기고 fit 눌러주세요. 딱 맞게 착 달라붙죠. 이제 이 상태가 되면 한번 날려보면 되겠죠. 자, 기본 생성했을 때 아쉽게 무너져 있는 디테일을 하이레즈 픽스로 살려주는 겁니다. 하이레즈 픽스된 이미지의 파일 이름을 구분해주면 좀 더 편하겠죠. 업스케일 했다고 해서 UPS로 적어줄게요. 자, 그러면 요랬던 게 이렇게 디테일이 살짝 올라갔죠. 아쉽네요. 약간 더 고정이 됐으면 좋겠는데 디노이즈 강도를 이럴 때 올리는 거예요. 한 3, 5 정도? 만약에 이 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똑같은 이미지를 가지고 다시 작업을 하고 싶었다면 시드 값을 맞춰주면 됩니다. 지금은 시드가 랜덤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미지로 넘어갔죠. 저는 지금은 상관없어요. 그냥 업스케일 된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 좀 다른 걸로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 지금도 조금 아쉽긴 해요. 비율이 너무 작기 때문에 얼굴이 업스케일 되고 있는 퀄리티가 확실히 딱 살아나는 게 보이죠. 이게 너무 아쉽다면 얼굴만 땡겨서 그리는 애를 달아주면 됩니다. 페이스 디테일러라고 있어요. 이 친구를 달아줄 건데요. 꽂아줘야 되는 게 많죠? 다 꽂아줄게요. 이 업스케일 된 거 가지고 얼굴만 다시 그릴 거니까 마지막에 이미지를 여기다 갖다 꽂고 그다음에 모델도 가져다 꽂아야 되는데 이제 멀죠? 굉장히 멀어요. 얘를 갖다 놓고 꽂아도 돼요. 얘를 갖다 놓고 꽂아도 되는데 그러지 말고 이번 끌고 나가서 빈 곳에 놓으면은 리라우트라고 있어요. 가져다 놓을 수 있습니다. 리라우트로 다 가져갈게요. 클립도 리라우트, 얘도 리라우트, 네거티브도 리라우트. 자,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연결할 수 있는 거죠. 클립, VA, 포지티브, 네거티브.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얼굴을 감지할 친구가 필요합니다. 빗박스 디텍터, 울트라
라고 치면 울트라 리틱스 디텍터 프로바이더라는 게 있습니다. 임팩트 서팩을 깔아야 되는 거예요. 얘를 빗박스에 연결해 주고요. 모델은 페이스 욜로 중에서 아무거나 컴퓨터 매니저 들어가서 모델 매니저 들어가면요, 욜로라고 검색하면 페이스 욜로가 종류가 많습니다. 여기서 마음에 드는 거 그냥 받아주세요. 용량 차이입니다. 주시고 연결하면 이제 얘가 얼굴을 검출해서 네모로 알려주는 애고요. 그 다음에 샘 모델 끌고 나와서 샘 로더 달아줍니다. 그러면 이것도 용량 차이고요. 아무거나 달아주세요. 어차피 얼굴 감지해서 그리는 거는 어려운 작업이 아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오토로 했는데 에러가 난다 그러면은 프리퍼 GPU 요거를 선택해 주시면 됩니다. 얘한테 필요한 거 다 연결했는데 이 안에서 또 있죠. 이게 CFG 1.5 스텝스 20 놔두고 이것도 DPM++ 2M 카라스 이렇게 세팅해 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이브 이미지를 가져와서 붙여서 달아주면 되겠죠. 업스 페이스 디테일 이렇게. 그러면 또 이미지 컴페어러 가져와서 붙여놓고 업스케일 한 거랑 페이스 디테일 잡은 거랑 비교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하면 예정에 없던 하이레즈 픽스의 페이스 디테일러까지 워크플로우 완성됐습니다. 다시 돌려볼게요. 자, 이제 보면은 기본 생성 후에 하이레즈 픽스 하고 하이레즈 픽스 한 거를 페이스 디테일러가 얼굴만 잡아서 얼굴까지. 정확하게 따지면 얘가 하츠세미쿠랑 똑같진 않겠죠. 근데 로라 없이 이 정도까지 표현이 가능하다는 거, 그게 이제 포인트고요. 페이스 디테일러는 이질감 없이 얼굴만 다시 그려주고 있습니다. 이 비율이 너무 이미지 전체 이미지에서 비율이 작다 보니까 그런 건 어쩔 수 없긴 한데, 그래서 이 얼굴을 만약에 지금 이만큼을 잘랐잖아요. 얼굴만 다시 그릴 건데 이만큼을 자르는 거는 얼굴 디테일을 완성하는 데는 좀 부족하지 않나 했을 때, 여기 보면은 빗박스 크롭 팩터라고 있어요. 크롭 팩터는 이제 자르는 범위를 조정하는 건데요. 원래 3.0인데 2.0으로 낮춰서 한번 다시 돌려보겠습니다. 크롭 팩터를 3에서 2로 낮추니까 좀 더 얼굴을 크게 잡아서 잘라서 그리고 있죠. 그래서 완성된 얼굴을 보면 이렇게 해서 이제 어쨌든 일러스트리어스 모델을 가지고 기본 생성해서 하이레즈 픽스를 하고 얼굴 디테일을 살려서 마무리하는 까지 해봤고요. 이제 이 상태에서 그때 구독자분께서 댓글로 질문 주셨던 작업한 이미지를 유튜브에 올릴 때 썸네일로 만들고 싶은데, 그랬을 때 양쪽을 확장해서 썸네일 비율로 이미지를 아웃페인팅 하고 싶다는 거죠. 했을 때 이제 아웃페인팅을 하려면 결국에는 인페인팅 모델이 필요한데요. 이거 일단은 바이패스 시키고요. 베이직 워크플로우를 복사해서 그룹까지 깔끔하게 묶어서 복사한 다음에 마우스 있는 쪽에 컨트롤 V 해서 갖다 놓고요. 이거를 Fill Out Paint 라고 써줄게요. 자, Fill 보자마자 아셨겠지만 제가 예전에 한번 다뤘었던 건데 바이패스 리모컨도 꺼내주고요. 아웃페인팅을 하려면 인페인팅 결국은 이제 인페인팅 능력이 좋은 모델을 써야 되는데, 일러스트리어스 모델 중에서는 제가 아직 인페인팅이 되는 모델을 못 찾긴 했어요. 나 아시는 분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찾아봤을 땐 없어서 어쩔 수 없이 플럭스 필 모델을 쓰게 됐습니다. 워크플로우를 SXL 기본 워크플로우를 플럭스 필 모델 워크플로우로 수정을 좀 해줄게요. 그래서 어차피 필 모델에서는 이거 안 쓸 거고 이것도 안 쓸 겁니다. 필요는 하니까 K 샘플한테 닫아놓고요. 클립셀 라스트 레이어 지워주고요. 체크포인트 지워줍니다. 그 다음에 GGUF, 유넷로더 GGUF라는 노드를 써줄 거예요. 그래서 Fill Dev Q8 GGUF 모델을 저는 쓸 거고요. GGUF라는 모델은 이제 양자화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플럭스 필 데브 모델이라고 하면 용량이 원래 23기가인가 그럴 거예요. 그래서 엄청 크기 때문에 용량이 작은 양자화가 돼서 최적화가 된 모델을 다운로드 받아서 쓴 거고요. GGUF라는 커스텀 노드를 설치하셔야 꺼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럭스 필 데브 Q8 모델도 다운받아서 로드를 해주시고요.
필 GGUF 이렇게만 쳐도 허깅 페이스에 이제 나오죠. 턱선 필 데브 GGUF에서 들어가서 파일 앤 버전 들어간 다음에 여기 이렇게 Q8도 있고 Q4도 있고 용량을 보고 VRAM에 본인 VRAM에 맞춰서 다운로드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됐으면 VA도 SDXL이 아니라 플럭스 VA로 교체를 해주셔야겠죠. 제가 모델 링크는 한번 여기다 정리를 해서 워크플로우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더블 클릭해서 듀얼 클립 로더를 꺼내주시고요. 얘네 밑으로 치워주고 집어넣어주고 클립엘 T5XXL FP16 이 두 가지는 모델 매니저에 들어가면 클립 L이라고 치면 여기 나오죠. 여기에 플럭스 1까지 사용 가능한 클립 L이 있어요. 얘도 인스톨 해주시고 T5XXL 치면 또 나오죠. 플럭스형 텍스트 엔코더라고 요거 받아주세요. 받아서 두 개 장착하고 SDXL 말고 플럭스로 이렇게 꽂아주시면 됩니다. empty latent size picker 지워주시고요. 그럼 이제 듀얼 클립 로더에서 클립 가져다 꽂아주시고 여기도 꽂아주고요. 그 다음에 모델을 가져가는데 바로 안 꽂고요. 더블 클릭 diff라고 치면 differential diffusion이라는 게 나옵니다. 얘를 연결해 주세요. 이렇게 연결하고요. 다음 flux guy라고 치면 가이던스라는 게 나옵니다. 얘를 뒤로 살짝 밀고 사이에 넣고 포지티브로 이렇게 통과시켜 주세요. 다음 가이던스를 50 줍니다. 스텝수는 25, CFG 스케일은 1, 샘플러 네임은 오일러, 스케줄러는 노멀 주고 이 상태면 이제 K 샘플러 세팅 끝났고요. IL fill out 이러면 되겠죠. 자 이제 이 상태에서 레이턴트가 비어 있잖아요. 아웃 페인팅을 할 건데 아웃 페인팅 말고 인 페인팅이라고 치면 인페인트 모델 컨디셔닝이라는 노드가 있습니다. 얘를 이 사이에 또 집어넣어 줘야 돼요. 팁을 넣어주고요. 나온 파지티브를 가이던스에 꽂아줍니다. 그 다음에 네거티브도 넣어주고요. 네거티브로 꽂아줍니다. VA 꽂아주고요. 이제 픽셀이랑 마스크 남았죠? 로드 이미지 보내주고요. 로드 이미지에서 픽셀, 마스크 꽂아주면 인페인팅 워크플로우인데요. 저희는 지금 아웃 페인팅을 할 거잖아요. 그래서 더블 클릭 아웃 페인트 쓰면 패드 이미지 for 아웃 페인팅이 나옵니다. 이거를 꺼냈으면 여기다가 연결을 해줘야 되는데 리사이즈를 한번 할게요. 리사이즈 이미지 여러 가지 리사이즈 이미지가 많으니까요. 아무거나 쓰시면 되는데 저는 에센셜스라는 커스텀 노드를 깔면 나오는 이미지 리사이즈 노드를 쓸게요. 이미지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그리고 가로 세로 값을 작업한 사이즈를 참고해서 이거를 좀 줄여야 돼요. 왜냐면 필 모델로 작업을 할 때 너무 큰 영역을 그리면 그냥 뭔가 느낌이 좀 부담스럽달까? 그 때문에 좀 줄여줘야 됩니다. 지금 작업한 하츠네 미쿠 페이스 테일까지 한 해로 이 사이즈를 메소드를 스트레치 말고 키 프로포션으로 해서 한 1024 작업하겠습니다. 프리뷰 이미지 자 1024 해놓으면 키 프로포션 하면은 세로가 1024로 바뀌었죠. 이제 이미지 사이즈를 줄이는 건데 여기 인터폴레이션에 보면 처음에 니어리스트로 돼 있었잖아요. 그대로 줄이면 이렇게 약간 깨지는 거 보이시나요? 픽셀 깨지는 거 보이죠? 이걸 방지하려고 지금 여기서 랑조스 요걸 선택한 겁니다. 자, 요 깨지던 게 저걸로 바꾸면 부드럽게 되죠? 부드럽게 살아 있습니다. 그 상태로 이제 축소를 해서 597에 1024가 된 이 이미지를 좌우로 확장을 하면 되겠죠. 16대 9 사이즈로 변경을 하면 되는데 597에 1024 네, GPT한테 물어보니까 1820으로 늘리면 된대요. 1820으로 늘리려면 이제 헷갈리잖아요. 좌우를 몇으로 줘야 되냐. 1820이 목표치다. 그러면 1820 빼기 597 가로가 597이잖아요. 빼기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은 1224가 나왔죠. 그 다음에 나누기 2 616씩 확장하면 되네요. 레프트 라이트를 16씩 확장할게요. 페더링은 80 정도 준 상태에서 확인해 볼게요. 16대 9 비율이 됐습니다. 썸네일 사이즈가 16대 9가 맞나? 이 비율, 정확한 비율은 알아서 이제 계산해서 넣으시면 되겠죠. 저는 일단은 작업하는 방식만 보여드리는 거니까. 이렇게 하고 나면 이 지금 회색 부분이 마스킹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갖다 꽂으면 이 부분을 이제 그려라 이렇게 되는 건데, 중요한 건 이렇게 칼같이 라인이 딱 떨어져 있으면 아무래도 작업을 했을 때 경계선이 보이겠죠. 보여드릴게요. 자, 프롬프트 어차피 안 쓰니까 이렇게 하고, 네, 프롬프트를 안 써도 필 모델은 자연스럽게 비어있는 마스킹된 영역을 채우는 목적으로 학습된 모델이기 때문에 필 모델을 사용하는 거고요. 요 레이턴트 안 꽂아줬네. 인페인트 모델 컨디셔닝에서 레이턴트 꽂아줘야 됩니다. 이거 가지고 이제 다른 게 다 바이패스 돼 있는 상태에서 요것만 키고 하는 거예요. 잠깐, 타임. 자, 아까 깜빡하고 여기는 안 꽂았다. 자, 패드 이미지 잘 확장해놓고 확장한 이미지를 안 꽂고 원래 이미지 꽂았죠. 자, 요 이미지를 이렇게 꽂아야 됩니다. 이렇게 꽂아야. 자, 이제 보면 결과적으로 아웃페인팅이라는 게 되긴 됐으나 우리가 원하는 아웃페인팅 이런 건 아니잖아요. 뭘 하면 되냐면 노이즈 마스크를 꺼줄게요. 펄스 해주고 페더링을 조금 더 올려주겠습니다. 100 정도? 다시 해보겠습니다. 이제 보면 의도한 이미지 확장은 아닐 거예요. 이런 걸 의도하진 않았겠죠. 하지만 제가 말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이 경계선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일단 보여드린 거예요. 맨 처음에 했을 때는 이렇게 딱 잘려있는 부분이 보이잖아요. 노이즈 마스크를 폴스로 해놔야 자연스럽게 아웃페인팅이 된다. 이걸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걸 보여드린 거고, 이제 이거 자체는 필 모델은 결국에는 마스킹 영역을 자연스럽게 채우는 거. 그게 이제 그거에 특화된 건데, 프리뷰 마스크를 꺼내서 마스크 영역도 같이 봐주겠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영역이 너무 크다는 거죠. 아웃페인팅 하려는 영역이 이렇게 크면은 얘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거를 자연스럽다고 생각한 건가요? 아무튼 좀 무리인가 봐요. 영역을 2단계에 걸쳐서 한번 확장해 보던가 3단계에 걸쳐서 확장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한 번에 이렇게 맞추는 것 자체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하면 된다. 마스크 영역은 이렇게 경계선이 안 나오도록 페더링이라는 게 이제 이미지를 얼마나 겹쳐서 그릴 건지에 대한 건데, 그게 이런 식으로 마스크를 블러 처리해주는 기능이 들어있는 거예요. 블러 노드를 따로 쓰지 않고 페더링만 이용해서 영역을 경계선을 없애는 작업을 하는 거고요. 지금 중요한 건 자꾸 얘가 이 부분을 이렇게밖에 못 채우고 있죠. 자연스럽게 좀 그냥 무대만 확장하고 싶으면 이 정도씩 잘라서 확장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걸 취소하고 나누기 3해서 208 얘를 점진적으로 확장을 시켜보겠습니다. 요만큼만 확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확장을 해주죠. 자연스럽게 아웃페인팅이 됐죠. 그럼 이걸 가지고 가져와서 또 208 늘리면 되겠죠. 1008, 1024를. 그래서 3번 아웃페인팅 해서 완성할 수 있겠죠. 얘를 다시 이제 또 가져가서 카피하고 붙여넣고 1024에 1024 그대로 둔 상태에서 키 프로포션 한 상태에서 208을 확장하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확장을 하면 자연스럽게 얼마든지 쭉 늘릴 수가 있습니다. 한 번에 하려는 영역이 너무 크면 이상하게 확장이 되니까 그 부분을 식으로 이제 보완을 하는 거죠. 한 번만 더 하면 썸네일 사이즈 나오겠죠? 카피 이미지 또 붙여놓고 그대로 또 208만 하면 되니까. 여기서는 비율이 좀 다르죠. 1024에 1424에서 208이 돼야 되는 거니까 리사이즈를 잠깐 바이패스 시키고 그 상태에서 바로 208 확장해서 끝내는 걸로 하면 될 것 같아요. 리사이즈 안 하고 바로 208 가는 거죠. 그러면 16대 9 비율로 아웃페인팅이 끝나게 되겠습니다. 여기 워터마크가 생겼는데 워터마크는 간단하게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지우면 되겠죠. 필 모델로 인페인팅 해서 지워도 되고, 요즘
컨텍스트나 퀸 이미지 에디트나 많으니까 워터마크 지워줘 해서 그냥 지워버려도 되고. 자, 단계적으로 확장을 했지만 그 단계적으로 확장한 경계선이나 그런 게 보이지도 않고 자연스럽게 16대 9 비율로 이미지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이제 이 상태에서 좀 이렇게 망가지는 이런 게 이제 거슬릴 거예요. 왜냐면 리사이즈를 막 하면서 이미지가 살짝 데미지를 받았으니까. 그럼 이제 요거 가지고 다시 다듬기를 하려면 어떻게 하냐? 요 하이레즈 픽스 요거를 카피해서 쓸게요. 리모컨까지 쫙 복사를 하고요. 밑에다가 이렇게 해서 가져오고 그다음에 마무리 해주겠습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켜주고 페이스 디테일러랑 뭐 다 그대로 두고 엠틸레이턴트 사이즈 피커 지우고 요 앞에 K 샘플러 빼고 자, 맨 처음에 이미지 뽑을 때 썼던 프롬프트예요. 요거는 그대로 두고요. 그다음에 디코드, 세이브 지우고 퍼스트 패스가 지금 날라갔죠. 이 상태에서 로드 이미지 카피해서 가져오고요. 얘에다가 요거 카피해서 넣고 요 디테일이 뭉개져 있는 거를 디테일 살려줘야 되잖아요. 요 업스케일 하는 쪽 있죠. 여기다가 넣어줍니다. 자, 그러면은 하이레즈 픽스 하는 거를 다시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업스케일로 얘들 그대로 끌고 오고 그다음에 fit 이렇게 하면 간단하게 마무리하는 워크플로우가 됐습니다. 이거를 다시 run 해볼게요. 아웃페인팅 하면서 썼던 필 모델은 자동으로 업로드가 되고 일러스트리스 모델이 로드가 되면서 작업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디노이징 강도가 지금 0.35 정도 되기 때문에 꽤 많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어요. 방지하려면 낮추면 됩니다. 이제 단순히 이 지금 약간 열화된 이 화질을 복원하기 위해서 이미 돌렸으니까 결과물 한번 보고 결과물을 본 다음에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망가졌던 부분이 살아났죠. 다시 여기 자글자글하게 망가졌던 애들이 살아났고 컴페어러에 연결 안 했군요. 컴페어러 이미지 A 부분에 로드 이미지를 꽂아주고 그래야 비교가 되는데 아웃페인팅 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거고요. 이렇게까지 디테일을 살리는 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일러스트리우스 모델로 이렇게 작업해보는 것까지 해봤고요. 기본 생성, 하이레즈 픽스, 그다음에 아웃페인팅, 그리고 아웃페인팅 하면서 조졌던 화질에 대해서 원래 한 번에 하면 또 다 완전히 망가지진 않는데 아무튼 아웃페인팅 하면서 리사이즈를 여러 번 해서 망가졌던 화질을 한번 다듬는 과정까지 보여드려 봤습니다. 사실 아웃페인팅을 이제 리사이즈를 안 하고 그냥 했으면 아마 망가지지 않은 채로 그냥 됐을 건데 그러면 필 모델이 작업하는 시간이 오래 걸렸거나 V램이 좀 더 많이 필요했거나 뭐 그런 일들이 생겼겠죠. 좀 방지하려고 리사이즈를 해놨는데 그냥 만약에 리사이즈 없이 했다면 결과물이 달랐을까를 마지막으로 확인하면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였죠. 스타트가 보러 봤을 때 깔끔했던 이미지 1432에 2456 그냥 그대로 확장하는 거예요. 그럼 얘를 얼만큼씩 확장해야 되는 거? 너무 많이 확장해야 되는데 1432에 2456 16대 9 와 4363으로 만들어야 되는데 거의 4K가 되는 거죠. 그래도 한번 해보죠. 네. 라고 4363 4363 빼기 1432 자, 2928 나누기 2 그럼 1464씩 확장하는 거예요. 너무 큰데 어쨌든 부분적으로 할 거니까 1364를 나누기 3으로 하자. 세 번 합시다. 488 할만하다. 3번 488씩 빼돌림 100 주고 해볼게요. 리사이즈 이미지 하지마. 자, 리사이즈 이미지 하지 말고 이렇게 갑시다. 프롬프트는 비워둔 상태에서 자, 이거 작업할 때는 다른 데는 다 바이패스 시켜놔야겠죠. 이 상태에서 혹시 터질지도 모르니까 업로드 모델 한번 해주고 갈게요.
VM 빠졌죠? 네, 이 상태에서 가겠습니다. 자, 리사이즈로 안 줄이고, 그러니까 이 이미지의 퀄리티를 그대로 보존하려고 지금 이 짓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했을 때 할만하면 사실 밑에 이 워크플로우는 필요 없었던 거죠. 영역이 엄청 넓긴 하거든요. 이미지 자체가 벌써 2K에서 작업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은 플럭스 모델도 1024 곱하기 1024가 기본인데 하이레즈 픽스를 해서 2K 작업을 보통 하거든요. 2K 하든 4K 하든 얼티밋 업스케일 노드를 써서 업스케일 하는데 지금 생으로 요거를 작업하고 있습니다. 플럭스 필 모델 중에서 Q8, GGF Q8 버전으로 작업하면서 VRAM은 75% 사용되고 있습니다. 인페인팅은 적당히 아웃페인팅은 적당히 된 것 같긴 한데 이미지도 그대로 유지가 됐죠. 근데 중요한 건 이제 생성 속도가 320초 걸렸어요. 아웃페인팅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죠. 거의 5분이 걸린 겁니다. 기존에는 1분 안쪽으로 40초, 50초 이렇게 걸리던 게 이미지 해상도가 커지면서 플럭스 모델이 원래 VRAM을 많이 소모하면서 작업 속도가 더딘데 그거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죠. 이미지를 그대로 유지한 리사이즈를 하지 않고 아웃페인팅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렇게 오래 걸린다는 거. 그래서 요거를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6대 9로 올리기 위해서 이제 요거를 또 해야 되잖아요. 한 번 또 해야 되고 또 해야 됩니다. 3번 하는데 5분씩 15분 걸리는 거예요. 이 16대 9로 만드는데 별로 중요하지도 않잖아요. 사실 썸네일 만드는데 차라리 리사이즈해서 도저히 너무 안 되겠다 할 때 업스케일 한번 해가지고 하이레즈 픽스 하는 게 낫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이렇게 작업한 거고요. 한번 해봤는데 역시나 이거는 너무 오래 걸린다. 그래도 혹시나 이렇게 하고 싶으신 분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리사이즈 없이 내가 가고 싶다. 조금 오래 걸려도 다른 작업 안 하고 싶다. 그럼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이미지 해상도가 커지니까 페더링 값이 100을 줘도 별로 많이 안 먹었어. 만약에 좀 경계선이 좀 있는 것 같다든지 그런 느낌이 들면 페더링을 키우면 되고요. 페더링을 더 키워서 마스크 영역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쓰시면 되고 여기까지입니다. 요 아웃페인팅 하는 부분은 제가 처음에 알려드렸던 이미지 리사이즈 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렇게 마무리를 할지 아니면 지금 방금 한 것처럼 리사이즈를 안 하는 방식으로 할지는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일러스트리우스로 기본 하이라이트 픽스 아웃페인팅 마무리까지 해봤고요. 다음엔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나 이렇게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지 댓글로 요청하시면 영상 제작하고 있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바이바이.